영진이 가면 길이 됩니다. 글로벌 영진. 영진 전문 대학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의 국가첨단산업단지 신규 지정으로 지역 전략산업 육성 기반은 마련됐지만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될 거란 우려도 높습니다.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경기도에 투자가 집중될 거란 전망 때문인데요. 비수도권 균형 발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첫 소식 이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틀 전 정부는 경기 용인을 포함한 전국 15곳에 국가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반도체와 미래차, 우주 등 6대 산업에 55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경북에도 신규 국가산단 4곳이 지정돼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했다는 기대에 부풀었지만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큽니다. 실제로 정부는 경기 용인에 300조 원을 투자해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로 조성하고 기흥과 화성, 평택, 판교를 연계해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완성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클러스터에 300조 투자 계획을 밝힌 가운데 비수도권 14곳은 앵커 기업도 투자 유치도 유언한 채 들러리만 섰다는 소리까지 나옵니다. 지역 소멸, 대학 위기, 청년 유출 이게 더욱더 가속화되어서 어떤 균형발전 정책도 사실은 무용화될 수 있다. 정부 핵심 과제에 지방시대가 포함된 만큼 첨단 산업 육성도 정책 단계부터 지방 균형 발전이란 큰 틀에서 고민했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따라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행정기구로 격상시키고 분권특별법 제정과 특구 지정 등 정부와 정치권이 지방시대를 여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중앙부처를 어느 정도 통제권 안에 둘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가장 핵심적인 해법은 지방분권 헌법 개정입니다. 6월 발표 예정인 국가전략산업특화단지를 비수도권 위주로 배치하는 등 정부의 균형 발전 실천 의지도 필요해 보입니다. TBC 이지원입니다. 어제 오후 상주시 외남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17시간 반 만에 진화됐습니다. 산림과 소방당국은 날이 밝자 헬기 13대와 인력 1000여 명을 투입해 오전 8시 반쯤 주부를 잡았고 현재 잔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은 한때 화선의 길이가 5km에 육박하면서 주민 200여 명이 마을 회관에 대피했지만 모두 귀가 있고 산불 영향 구역은 86헥타르로 추정됩니다. 산불로 40대 남자 한 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지고 60대 진화대원 한 명이 낙석으로 찰과상을 입었는데 산림청은 산불 원인 제공자의 신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경찰청이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 이른바 건폭 단속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등 건설노조 사무실 4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는데 채용 강요나 금품 요구와 관련된 증거 확보에 나섰습니다. 안상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의 한국노총 산하 건설노조 사무실을 경찰이 압수수색합니다. 4시간 넘게 진행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노조 사무실에서 차로 옮기느라 분주합니다. 어떤 물품 주로 수거하셨습니까? 대구경찰청이 건설 현장에서 건설노조의 불법 행위와 관련해 압수수색한 곳은 한국노총을 포함해 대구의 건설노조 사무실 4곳. 무더기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은 건설노조의 불법 채용, 원예비, 전임비 요구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정부가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불법 행위를 이른바 건폭으로 규정해 지난해 12월부터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는 상황. 경찰청은 특별단속 3개월 동안 채용 강요와 금품 갈취 등 불법 행위로 581건에 2,800여 명을 적발해 102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앞서 대구 동부경찰서도 지역에서 처음으로 건설사를 협박해 4천여만 원을 뜯은 혐의로 한국노총 산하 노조위원장을 구속했습니다. TBC 안상혁입니다. 지난해 10월이었죠. 큰 불이 났던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피해 점포 철거 작업이 다음 달이면 끝납니다. 하지만 화재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아 피해 상인들은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수사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몰라 상인들은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김낙성 기자입니다. 폭삭 내려앉은 지붕 밑으로 시커멓게 타버린 철제 뼈대가 얽혀 있습니다. 중장비가 시설물을 치우고 있는데 다음 달 초 철거가 끝나면 재건축 공사에 들어가 내년 9월 새 건물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철거 대상은 불에 탄 점포 69곳으로 면적은 5,600제곱미터입니다. 그동안 가건물에서 영업해온 상인들은 아직 명확한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언제 어떻게 정리될지는 그것까지는 저희들도 잘 파악이 안 됐습니다. 아직. 보상 금액이 좀 턱없이 낮죠. 저희들 피해 금액이 예를 들고 뭐 10이라면은 보상 금액이 뭐 한 2, 3 나올까? 화재 직후에는 정기적 요인과 스프링클러 미작동, 실화, 방화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지난 1월 국가수가 화재 당시 건물과 집기류가 대부분 타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감식 결과를 내놨다고 알려졌지만 아직 공식적인 결과 발표는 없습니다. 대구시는 감식 결과가 나오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시기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받을 보험금은 감식 결과가 나오면 바로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그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제출을 하려고 그래 중점을 거기에 최대한 두었습니다. 가뜩이나 불편한 가구물에서 힘들게 영업하는 피해 상인들은 보험금 지급마저 미뤄지면서 한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TBC 김낙성입니다. 코로나로 중단됐던 국제선 운항이 최근 늘면서 대구공항 이용객 수도 예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중국 관광 비자 발급 재개로 항공사들이 중국 노선 취향을 검토하고 있어 지역 관광업계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남효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일 오전 대구 국제공항입니다. 일본으로 향하는 여객기 체크인 카운터 앞이 이용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긴 줄의 체크인 카운터 대신 셀프 체크인 기계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눈에 띕니다. 코로나 이후로 처음이라서 어제 잠도 못 자고 거의 3시간 만에 3시간 정도 자고 나온 것 같아요. 설레가지고. 국제선 운항이 점차 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공항 이용객 수도 조금씩 예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지금까지 대구공항을 찾은 여행객은 모두 53만 9,527명. 1년 전 36만 1,376명보다 5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공항 운항편도 2,180편에서 3,118편으로 43% 늘어났습니다. 특히 엔저 현상으로 일본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국제선 회복세가 뚜렷합니다. 여기에다 최근 중국 관광비자 발급이 재개되면서 대구 장가계 노선을 비롯해 항공사들이 중국 노선 취향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행업계는 현재 추세로 볼 때 중국 관광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정상을 되찾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체되어 있는 수요들이 좀 있다 보니까 문의량은 계속 꾸준하게 늘고 있고 북경상해, 백두산, 장가계, 황산 그런 쪽 위주로 상품을 좀 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티웨이 항공의 국제선 운항이 코로나19 이전 70% 수준까지 회복된 상황에서 항공사가 중국 노선 확대 검토에 나서면서 지역 관광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TBC 남효주입니다. 구속 상태에서도 월급을 꼬박꼬박 챙겨가는 지방 의원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대구시 의회가 뒤늦게 조례 개정 카드를 들고 나왔는데 이달 임시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권준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 의회 전태선 의원이 구속된 건 지난해 11월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입니다. 이후 넉 달 동안 의정 활동이 불가능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월정 수당은 꼬박꼬박 챙겨왔습니다. 매월 338만 원씩 모두 1,300만 원이 넘습니다. 그 사람은 벌써 구속이 됐으면 시의원이나 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주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런 분들한테 뭐 월급을 주게 되면 저희 어떻게 보면 세금이 나가는 건데 굳이 뭐 범죄자한테 줘야 되나 싶기도 하고. 대구시 조례에 따라 구금 상태에 있는 지방 의원에게는 현재 의정 활동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월급 개념인 월정수당의 경우 제한 조항이 아직 없다 보니 옥중수당이란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뒤늦게 조례 개정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최근 확대 의장단 회의가 열린 뒤부터 옥중수당 관련 조례 개정 절차가 갑자기 비공개로 바뀌었습니다. 다른 의회도 한 적이 없고 국회도 그런 규정이 없다. 그런 핑계로 이걸 머뭇거린다면 이 의회가 왜 필요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대구시의회는 일단 이달 임시회 운영위 안건으로 시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개정 조례안을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른바 옥중수당을 없앤 최초의 광역의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제19 감사기란 비난을 계속 감내할 것인가 선택은 대구시 의회 몫입니다. TBC 권준범입니다. 포스코홀딩스의 본사 소재지를 포항으로 변경하는 안건이 주주총회를 통과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지난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본사를 서울에 두기로 했다 포항 시민들의 큰 반발을 샀고 오늘 주총에서 본사 소재지 변경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스코홀딩스 본사의 포항 이전 결정을 환영하고 지역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이사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성주군의 상수도 확장 공사장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근로자가 후진하는 굴착기에 깔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전담 조직 설치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전세자금 대출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전세자금 사기 일당에게 명의를 빌려줘 서울과 인천의 빌라 2채 소유자로 등기한 뒤 허위 임대차 계약을 2차례 체결하고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2억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고 담보 없이 비대면 서류 심사만으로 대출이 이뤄지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회 발전 특구를 통한 지방주도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국민의힘 구작은 의원실이 마련한 세미나에서 학계와 정부 관계자들은 기회 발전 특구 활성화와 지역의 대응 방안, 기회 발전 특구를 통한 투자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전국 금속노조 아사히글라스 지회는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사히글라스 등의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을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재판부가 모든 증거자료와 객관적으로 입증된 사실관계를 고의로 부인했다며 불법 파견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대구 이슬람사원 공사장 앞에 뿌려진 흰색 액체는 식물성 기름으로 추정된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해당 액체가 식물성 기름으로 추정되고 동식물계에 널리 분포하는 고체 지방산의 하나인 팔미트산 성분도 일부 검출돼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사원 건축주 측은 지난 7일 행인 2명이 공사장 앞에서 우산으로 얼굴을 가린 채 하얀 액체를 뿌리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하고 동물성 기름으로 보인다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대구 공공시설관리공단 서부사업소가 이달 말 벚꽃길을 개방합니다. 공단은 대구시 대천동에 위치한 서부사업소에 길이 1km 4개 구간으로 테마 벚꽃길을 조성하고 28일부터 나흘 동안 벚꽃길 개방 행사를 열어 다양한 부대 행사와 기념품을 마련합니다.